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동해에선 미한일 세 나라 해군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국방부의 우경석 국제정책차장,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방위성의 안도 아츠시 방위정책차장이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과 양국 외교, 국방정책 협력 현황, 한일과 미한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양국의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국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면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최근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재개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이후 5년 만입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 시절 양국 합의에 따라 1998년 서울에서 첫 개최된 이후 양국을 오가며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한국 정부 시절 다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끝으로 중단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는 17일 한국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의 벤폴드함과 한국의 율곡 2함, 일본의 아타구함 등 세 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으며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3국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방위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한국과 일본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빌라이 레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한국의 퍼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일본의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제13차 미한일 3국 안보회의를 가진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 직후 이들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3국 안보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와 더 넓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미한일 안보 협력을 심화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선박간 흔적 등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도 논의했습니다. 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해양 차단 훈련과 대해적 작전 훈련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특히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활용하는 등 방위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대표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회의는 3국의 국방 차관복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 등을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실무 만찬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최근 타이완에 대한 위협 등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공격적인 태도를 이번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을 각각 만나 북한 비핵화와 인권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디칼로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해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디칼로 사무차장은 유엔 차원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이후 권영세 통일장관과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유엔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정세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또 권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도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의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디칼로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과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 활동 등 유엔 차원의 관련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8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술적 우려사안이며 그러나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미사일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화성 18형은 설계와 성능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14일 VOA에 북한의 이번 화성 18형 시험 발사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처음으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은 발사 시간 단축으로 선제 타격이 어려워 동맹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 solid fueled missile does not require 30 minutes to sit on the launch pad and fuel up. And so there are a lot of military advantages to deploying solid fueled missiles because of that faster reaction time. That is the major concern here.
in terms of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s. 달그렌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 적들에게 치명적인 대응을 가해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말한 건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은 아직 초기 시험 단계로 더 많은 기술적 진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현대화의 우려스러운 추세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태세를 더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북한의 화성 18형 ICBM이 3단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2단 액체 연료였던 화성 17형과 달리 화성 18형은 3단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이라며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추진체 1단을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보고된 궤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id that strange statement that they launched it on a standard angle, on a normal angle, but it's not compatible with the reported trajectory data. I don't really know what they actually did, because whatever they say, it doesn't have to be the truth. 실러 박사는 또 화성 18형이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한 모습과 구성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 looks very similar to Russian missiles. I think that's interesting. It has the same size, same shape, same configuration, same performance as the Russian ICBMs. So perhaps there might be some sort of partnership in that regard. Or they are just extremely clever in reverse engineering. 실러 박사는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북러 간 미사일 분할 협력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경비정이 한국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한국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으며 이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이어 NLL을 넘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경고통신을 10여 차례 시도했지만 북한 경비정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한국 고속정이 40mm 기관포로 10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자 북한 NLL 이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 지역에서 약 10여 분간 머물렀으며 2km가량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지난해 10월 북한 상선 무포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한 탈북 한국군 포로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한국군 포로인 91살 김성태 씨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 원, 미화 약 11만 4천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은 31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해 그들의 가족이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 동안 탄광에서 노역했으며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지난 2000년경 탈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